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민주시민 여러분, 전 세계에 계신 민주애국 동포 여러분, 2025년 8월 24일 일요일 저녁 6시가 경과했습니다. 속보가 나왔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밤에 방송해 드린 바와 같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주말이지만 일요일 오늘 오후에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하여 드디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접수가 되었다. 특검보가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 사실은 첫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도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 혐의. 그 다음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은 겸손포문을 본 적이 없다. 집에 오니까 뒷주머니에 꽂혀 있더라. 헛소리 개소리. 그러다가 1차, 2차, 3차 소환조사, 2차 소환조사 때 CCTV에 이상민이 행안부 장관과 문건을 들고 얘기하는 집무실 대회의실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다 나왔다. 그제서야 계엄선포문을 윤석열이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비로소 했습니다. 나머지는 또 모른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영감탱이 이거 76이나 된 평생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뜯어먹은 동학 농민전쟁 때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은 고부군수 조병갑 같은 공무원으로서 누릴 영광이라는 영광은 다 누리고 법인카드나 쓰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김앤장 가서 몇 년간 20몇 원을 또 헤쳐먹고, 이 양아치 쓰레기 권력이라면은 똥오줌도 받아 처먹을 이 나이만 처먹은, 그렇지만 서울대 경제학과 제 선배입니다. 행정고시 재경직 제 선배입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이 엘리트 서울법대 윤석열이 서울대 경제학과 한덕수 이 쳐 죽일 새끼들 드디어 국민들이 심판할 날이 드디어 다가온 것입니다. 위정죄 굉장히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범죄는 지난번 윤석열이가 재구속될 때 붙어 있었던 사후적으로 윤석열이하고 한덕수하고 강의구 부속실장이 사후적으로 계엄선포문 문건 국무회의 회의록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허위로, 본래 없었던 걸 허위로 만들어서 거기에 사인하고 해달라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의구 부속실장이 해달라 하니까 해줬는데 또 누구한테 주워 듣고 아마도 어느 변호사한테 듣고 그거 없었던 걸로 하자 폐기해달라. 이게 다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폐기해달라, 공용서류 폐기죄. 정리하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있는 범죄 혐의 사실은 4가지. 첫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옆에서 방조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위정죄, 가짜로 허위로 계엄선포문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 폐기했다 공용서류 폐기죄. 증거인멸의 염려는 너무나 많았죠.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일일이 한 놈 너는 어떤 일 해? 최상목이 너는 비상입법기구 만들어 예비비 확보해. 국회에 돈 한 푼도 주지 마. 돈 잘라. 이런 다 지시했죠. 이상민에 대해서는 단전단수시켜. 이렇게. 국무총리 한독수한테는 보다 더 종합적이고 보다 더 포괄적인 지시를 개별 문건으로 했을 것입니다. 이거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너무나 높습니다.
도주 우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차피 출국은 금지돼 있고 증거인멸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결론, 법원의 영장 발부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변호사님, 또 기각될까봐 걱정됩니다. 제 예측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예. 법원은 100%, 200% 영장을 발부한다. 영장 담당 판사가 남세진 여성 부장판사님이든 정재욱 부장판사님이든 최근에는 계속 영장이 빠짐없이 다 발부되고 있죠. 최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당연히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자보다도 범죄 혐의가 10배 이상 더 중요합니다. 이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자는 2인자입니다. 2인자. 그러니 영장 발부 확률은 걱정하지 마시고 500%, 1000% 나온다. 빨리 나옵니다. 저는 시간도 다 정확히 맞춥니다. 새벽 1시 전에 나오느냐 정확히 제 말대로 나오죠. 한덕수 일찍 나올 것입니다. 너무나 증거도 명백합니다. 언론이 또 많이 다뤘습니다. 판사님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전 10시에 만약에 영장심사 시작하면 오후 한 4시에 끝난다라고 보고, 사실은 판사님들이 제가 판사라면 서너 시간 검토하고 밤 9시 전후하면은 영장 발부 때릴 수 있습니다. 판사들이 막 열심히 한 척 그냥 12시 정도, 12시 전후 또는 12시는 넘기자. 과거에 제 친한 사법고시 동기 판사나 제 친한 대학교 친구 판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은 이건 뭐 비공식적이고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담당 판사,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한 사람한테 전직 대통령, 전직 그룹 총수, 생명이, 운명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영장 발부, 기각, 이게 새벽 3시, 4시에 발표가 되는데, 사실은 밤 9시, 10시에 밑에 법원 직원한테 그냥 이거 새벽 3시에 발표하세요 하고 집에 간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왜? 구속영장 발부든 기각이든 길게 쓰지를 않아요. 그냥 한 줄, 두 줄이에요. 영장이 발부되어도 이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영장 발부. 기각되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못했다 또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기각. 한 줄, 두 줄이니까 뭐 시간이 걸리지 않죠. 자, 이건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었고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천하의 나쁜 이 영감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청구됐으니까 한 이틀 정도 준비 기간을 준다고 보면 아마 수요일 오전 10시 정도부터 영장 실질 심사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수요일 자정 12시 전후에서 구속영장이 100% 나온다. 자, 그러면 내란 수계 윤석열이, 그 다음에 2인자인 한덕수, 이자는 천하에 정말로 때려 죽일 영감탱이인 또 이유는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를 짓밟은 자입니다. 이자가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이 터지고 5일 후에 12월 8일 날 한동훈이 이자도 쳐 죽여야 됩니다. 이거 한동훈이가 뭐 착한 척 하는데 이 검사 새끼 윤석열이의 똘마니, 김건희의 똘마니,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나쁜 짓은 다 한 새끼입니다. 한동훈이가 역시 12월 8일 날 윤석열이 독대해가지고 당에 와서 무슨 짓 했습니까? 지가 마치 대통령인 양 윤석열이한테 모든 대통령 권력을 이양받았다. 질서 있게 퇴진하기로 했다. 그 사이에 새로 대통령 뽑기 전까지
그게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내하고 국무총리 한덕수가 둘 다 한시네요. 늙은 한시, 젊은 한시가 공동정부를 운영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 이따오 소리를 그런 취지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제2의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결정에서도 당 내부에서 당원들은 김문수 후보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쌍권, 권성동, 권영세가 역시 불법적인 당내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벽에 김문수는 안 돼 날리고 아무 이유도 없는 한덕수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다 그런 또 당내 쿠데타 행위를 자행했죠. 한덕수는 쿠데타를 2번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선출이 없이 대통령 권력과 당내 권력을 처먹으려고 덤빈 이 천하의 죽일 놈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내란이죠. 국가 반역, 반란. 이것을 제가 특검이면 이것을 내란 혐의, 새로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에 그리고 반드시 이 새로운 내란 혐의를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4가지 이 한덕수의 이 혐의에 따르면 징역 몇 년 나오냐, 무기징역 나오냐, 엊그저께 방송을 참고하시고요. 뭐 정리를 해드린다면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 윤석열, 그 다음에 여태까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또 뭐 군대 사령관 이런 자들은 다 뭐였죠? 죄가 중요 임무 종사자, 중요 임무 종사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징역만 있다. 중요 임무 종사자는 무기징역도 있고 최소 징역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그러면 한덕수 이거는 뭐냐? 그 중간입니다.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를 도운 자, 방조죄. 2등입니다. 2등. 그러면 형량은 중간이겠죠? 중간이겠죠. 그렇습니다. 본범, 내란 수괴죄 이자가 윤석열이가 만약에 사형 선고가 결정나면 방조범범은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형을 감경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년을 때립니다. 만약에 윤석열이에 대해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때리면 방조범은 감경합니다. 징역 최소 20년 이상으로. 따라서 한덕수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보다 형이 2배가 더 센 거죠. 최소 5년이 아니고 최소 10년 이상. 많은 국민들이 언론 보도를 보고 심지어 변호사라는 놈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범은 뭡니까? 뭐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중요 임무 종사자는 굉장히 세게 들리는데 뭐 방조범 하니까 굉장히 범죄가 약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굉장히 약하게 처벌받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로 보고요. 또 위증죄도 있고 또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용서류 폐기죄, 이런 것들이 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측컨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소 징역 15년 이상은 나올 것이다. 그 정도로 국가를 반역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군사 반란을 일으킨 윤석열이를 맡기는커녕 그 비상계엄을 합과시키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하려고 그 잔대가리 굴린 그 영감은 쳐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사형이 되면 이자는 무기 또는 징역 20년 이상이 나올 것이고, 윤석열이가 무기징역이 나면 이자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 그래서 1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는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따라서 예상컨대 수요일날 영장심사를 하고 수요일 자정 전후해서 이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된다. 자, 변호사님 어느 구치소로 갑니까? 어느 구치소로 갑니까? 지금 아마도 중요 공범은 같은 구치소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이 서울구치소, 김건희 남부구치소, 동부구치소가 제일 최신이고 시설은 좋습니다. 에어컨 잘 나옵니다. 아마도 또 노령이다 뭐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면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이병철 변호사의 예언이 이번에도 또 맞는지 즐기면서 지켜봐 주십시오. 이병철 TV 사이다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을 살리는 길이다. 가짜 뉴스, 가짜 유튜브, 쓰잘데기 없는 아마추어들 나와서 떠드는 잡담, 저는 그런 잡담을 들으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저는 최대한 공부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전문적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시민들께서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방송을 시간을 할애해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영양가 있는 알찬 지식과 정보, 살면서 도움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경제 지식까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후원이 공화국을 발전시키고 여러분을 부자 만듭니다. 감사합니다.